질문은 다음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제가 드렸듯이 공공어린이집을 2022년도까지 450개 확충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에 2018년도에 40개소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0개 중에 18개는 전반기에 확충 추진되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40개소 목표는 총 사업비 6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창원시 등 6개 시군에 신축 3개소, 또 민간 매입하는 게 3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하는 게 14개소, 민간 장기 임차 2개소 등 총 지금 22개소가 확정돼 갖고 상반기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6개 시군에 22개소인데 어느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하동 등에 어디에 몇 개씩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예, 어떤 방법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는 지금 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2개소고 신축이 2개소입니다. 김해시는 총 4개소인데 신축이 1개, 공동주택 관리동이 1개, 민간 장기 임차가 2개 되겠습니다. 거제시는 6개소인데 공동주택이 3개, 민간 매입이 3개, 양산시는 총 2개인데 공동주택이 총 2개소입니다. 하동구는 1개소인데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그다음에 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에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어린이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거를 계속 확충, 신축 이렇게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신축도 한 유행에 들어가지만은 전환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의 어려움을 끼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전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할 건가요? 교육이 적정 규모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창원의 경우에는 빈세양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률이 95%인데 보육 면적이 154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보육하는 어린이당 2.64평방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지금 58명이 정원으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9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제1면 어떤 식으로 나왔던가요? 예, 봤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제1면 어떻게 나왔던가요? 지금 출생률이 2분기 출생률이 0.98명으로 해가지고 예. 1.0명 이하로 내년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커다랗게 났습니다. 이미 떨어졌죠? 예, OECD 국가 중에 최꼴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이것을 윈윈할 수 있도록 잘 보완 정책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도지사님한테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게 추진 확충
새로 신설 이것을 조금 자제해서 가능하면은 현재에 있는 어린이집에 좀 확충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담당 부서장으로서 국공립만 어린이집 아닙니다. 저희도 민간 장기도 같은 어린이집을 치고 열심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도의사님. 도의사님,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새로 들어오고 나서 일문일답에 처음인데 저는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답변을 좀 잘 해주시고 다소 언짢은 은행이 나올 수도 혹시나 있으니까 이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좀 잘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어려운 경남 경제와 도민의 삶의 개선 방향을 위해서 지금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그런 경제의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의 여러 언론이나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은 도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 경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인뿐만 아니라 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실제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도 노동자들까지도 그 부분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화, 복지도 함께 도민들이 느끼시기에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사님, 경제를 직속 기관으로 두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두셔서 경제를 살릴 건데 대해서 그 보관을 잠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직속 기관으로 둔 건 이제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성현석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에서 전문가로 특히 기재부와 복지부 양 부처에서 차관을 지내셨던 박문규 전 차관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셔서 위촉을 했고요. 두 번째로 실무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경제를 새롭게 바꾸어 나갈 실무 총괄 책임자로 기존 서부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전환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성장실장으로 계시던 문성욱 실장을 경제부지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실무추진단장 역할을 경제부지사가 직접 맡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추진기구를 만들었고요. 이 추진기구에서는 첫 번째 과제로는 경남의 경제를 살리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경남이 제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 자동차, 기계 이 세 개 업종만 하더라도 경남이 매년 생산하는 총 부가가치의 40%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업종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을 혁신해내지 않으면 경남 경제는 살아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고맙고요. 능력 있는 경제 리더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의 탈원전에서 경상남도가 직격탄호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어제
그 우리 경남 도내에 있는 경제 단체 단체장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남 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한철수 회장님께서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질문을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탈원전으로 인해서 경남 지역의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원전 관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70년, 그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지금 바꾸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약 2030년 정도까지는 원전 자체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방향이 탈원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 산업이 위축되는 건 사실이고 실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조만간 두산중공업의 오너를 포함해서 직접 만나서 우리 경남의 탈원전 산업의 현실을 직접 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갈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원자력 수출 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김상갑 사장이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원자력 수출 진흥재단과 우리 그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산업의 위축을 원전 수출 산업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은 함께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역의 원전 산업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는 방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함께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탈원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이것을 지금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약 거기에 대해서 주위에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1,600명 정도가 하다가 800명 정도로 반을 줄였답니다. 그 정도로 줄고 있고 매출도 약 2, 3조 정도가 자기네들 말로는 2, 3조 정도가 격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리 좋은 리더를 갖다 놔도 저는 살아나지를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장기적인 플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언론에도 계속 났죠. 우리는 원전을 이렇게 두는 것 같으면은 빨리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경제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만큼 마음을 돈독히 좀 가져서 경제 살리는데 일념에 좀 차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IMF 때도 우리 한전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마이너스 같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민간 단체 대표가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정 시책으로 자매 결연을 제안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민간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 활동 내역을 조금 해서 밝혀주실래요? 지금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경남도에서 전임 도지사님들께서 추진해 왔던 남북 교류 사업을 다시 이어가겠다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통일 딸기 사업을 포함한 농업 교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을 북측에 다시 교류 협력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제안에 대해서 북측이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 시도지사 간담회 때 다른 시도지사님들께도 확인을 했더니 광역단체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북측에 대한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북측이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미 관계나 좀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큰 교류 협력 그리고 이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존의 이런 통일 딸기를 포함한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해 왔던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제안을 공모 사업으로 업무를 받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제안받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각 단체들이 실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그 자매 결연 문제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북측과 자매 결연 문제를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중에 일부 단체에서 경남이 선제적으로 북측의 함경북도와 같은 그런 자치단체와 자매 결연을 먼저 맺겠다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결연을 하는데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떤 우리 정부에서 요구를 들어줬기에 대화의 창구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햇볕 정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달콤한 사탕을 주지 않았으면 햇볕 정책은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는가를 갖다가 3살 먹는 아이한테 달콤한 거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따르드는 것처럼 지금 김정은이는 그런 실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양보를 하지 않고도 자기 실익을 다 챙긴다는 그런 것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근한 예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예를 들어서 폭발을 했는데 우선 우리 정부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고 판단을 했죠. 그는 자기는 핵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핵 지역 폐기로 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김정은이가 김일성이보다 더 잔인하다고 봅니다.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더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나 우리 이 김정은이는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직접 내린다고 했답니다. 그 예로는 평양 시내 공공버스에 들어갈 좌석버스 커버 색깔까지 일일이 고른다고 했으니까 얼마만큼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어느 날 갑자기 툭 차버리는 그런 경우죠. 72년도 7.4 공동성명도 평화, 자주 민족적 대단계를 걸었지만은 보안부 폐지 미군 철수를 내걸었죠. 91년에 미국 주최를 해서 핵 지역 폐기를 핵 폐기를 했는데 핵 폐기를 8시간 동안 리레이 끝에서 했는데 역시 그때도 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라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느 하나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은 우리 북한이 우리는 애를 타지만 자기네들은 달콤한 사탕이 없으면 안 줍니다. 꺼내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했다가도 중단하잖아요.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볼 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매 거래는 좀 더 하면은 더없이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께서 한반도 평화 문제와 남북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가 구현이 되면 경남은 대륙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경남으로서도 여러 가지 물류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와 미래의 출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핵화 문제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는 북미 간에 그리고 남북과 한미 간에 전국 담당자들이 충분히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여러 번 잘 추진되다가 다시 또 파토가 나게 다시 어그러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남북 관계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경제의 출구를 위해서도 꼭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꼭 촉구를 해서 다시는 흔히 하는 말로 속지 않는 그런 것을 비핵화를 하고, 지금 김정은이 속은 비지역 핵화를 속을 노리고 있지 비핵화를 주지는 저는 않으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지사님께서는 현 정부의 긴밀한 협조 관계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갈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해주시는 데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 경남 도정에만 전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예. 의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예. 전달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우리 이 지사님의 목표가 3대 목표라든지 12개 전략이라든지 46개 그 과제들을 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뜸가는 경남도를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까지도 좀 살려서 최선을 다하는 도지사님이 좀 되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남이 반드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